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특별하게 그렇게 큰 변동이 있었던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종가상으로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코스닥만 조금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금융주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또 조선주, 방산, 또 오랜만에 AI 정책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의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조금은 쉬어갔다 흐름이 나왔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 2차전지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또 나머지는 크게 상승한 업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호 관세 이슈도 지금 임박한 시점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관망하는 수급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3일 연속으로 오늘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수급이었고요.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주의 흐름도 괜찮았었죠. 하나오션은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이 나왔고,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로템, 하나엔진,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하나오션, 네이버, 신한지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보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테슬라의 실적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시장과 조금은 연관지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반면에 구글의 실적은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어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날과 거의 똑같았었죠. 반면에 다우지수만 0.7%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별다른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반면에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던 일본 증시, 오늘은 그 급등에 따라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대만 증시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국내 시장도 지금 3200포인트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7월 말일까지 관세 협상이나 어떤 일정이라든지 또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다음 주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은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주말에도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때 물론 예측이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은 맞지 않겠죠? 지금의 시장 환경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예측보다는 전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시장의 전망을 할 때 RSI 지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시장이 충분히 과열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열권을 이겨내면서 시장의 상승이 나왔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2월 그리고 4월 이렇게 시장이 조금만 과열을 접한다고 해도 지수는 다시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발생이 되었고, 또 반대로 과매도권에서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사실상 지난 코로나 이후로 나왔었던 거의 5년 만에 나왔던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시장이 과열권을 이겨내면서 지수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계속 과열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달에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지수의 가격 조정이 발생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상승을 보여주면서 점점 과열을 시켜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지금 70포인트가 깨졌다는 것은 저는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은 위치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협상이나 어떤 이슈가 남아있으니까 그게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대입해보면 조금은 늦어질 뿐이지 완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조금은 꺼림칙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협상 일정이 지연이 되었다. 그리고 지연되는 과정에서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꺼림칙하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 크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한편으로 시장은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도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지켜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제가 어제 3개 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전날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2분기 GDP를 보면 1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잖아요. 하지만 2분기에는 0.6% 상승을 하면서 수출과 소비가 조금은 돌아서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많이 돌아섰다, 그런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상법 개정안까지 이런 부분이 더해지게 된다면 만약에 관세 협상이 정말 원만하게 타결이 되면 다시 한번 코스피는 2차 상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DP의 성장률이 올라왔다는 것은 1분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나아졌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무려 8%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2%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42%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출은 무려 16%나 급감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자율주행, 우주산업,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전기차, 자동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매출이 16% 줄었다는 것은 이거를 국내 시장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시장 자체가 좋지 않구나,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원지 관련주를 몇 개 보면 LG 엔솔이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피처엠, 또 포스코 홀딩스, 뭐 많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원지는 전방산업이 전기차잖아요. 아무리 소재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된다고 해도 이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그 수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폭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부동산을 빗대어 볼게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부의 규제가 있다고 해서 큰 틀에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정부 규제는 부동산 집값을 잡는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업종을 볼 때 그 업종의 전방산업, 그 전방산업이 본격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또는 지금 좋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반드시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방산업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의 어떤 개별적인 재료가 나온다고 해도 그 상승 탄력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원전주라든지 또는 금융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 또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식품도 있죠. 이런 기업들의 전방산업 한번 살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요, 아울러 하이닉스는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1차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전방산업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업종들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지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명확하게 2개 업종의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방산 관련주, 하나엔진이 지금 10%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산 관련주의 수급을 자극시켰고, 그 때문에 방산이라든지 또 조선도 방산과 조금은 엮어볼 수가 있죠. 조선주들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거든요. 그 때문에 모처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있죠. 이런 업종들이 모처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급락이 나왔었다면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뭐 급락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차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닙니다. 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그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장기간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고 거기서 나오는 되돌림, 그 되돌림은 충분히 2차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특히 AI 정책주들 대부분 업종들이 주봉상에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거예요.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거기서 되돌림이 몇 주 정도 발생이 되었던 만큼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정책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관세 이슈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부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면 이제 7월 마지막 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번 한 달 동안은 지난달보다는 시장이 많이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2차 상승을 위한 힘을 다지는 구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월 마지막 한 주도 계획 잘 세워보시고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